제가 만든 자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좀 만든 건데요. 대략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좋아진 것이냐. 근데 저는 옛날보다는 사실 한 3, 4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좀 이런 그 창업 생태가 좋아지고 많은 좋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그랬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벤처 투자 액 자체도 이게 중기청 집계인데 작년이 2조 1,500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많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닌데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에서의 투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한 80조 정도 보고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얼마 안 되다가 뭐 중국도 한 4, 5년 전에 보면은 한 3, 4조 정도 되다가 지금 보면 그 중국이 한 3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로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그 주요 스타트업들을 망라한 이런 그 지도 같은 거를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려고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그 2년 가까이 이걸 한지 한 1년 반 됐나 그렇게 됐는데 한 80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거의 3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를 할 때는 좀 기사를 소개할 만한 그 기업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저보고 기자 그거 하라 그러면은 거의 매일 하나씩 써도 될 정도로 사실 흥미롭고 좋은 기업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씩 투자받은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런 회사도 한 40개 이상이 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들어가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카라든지 미미박스, 여기 보면 배달의 민족, 직방, 뭐 요기요, 뭐 토스, 뭐 이런 그 많이 좀 들어보신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약간 공허한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요새 맨날 유행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대개는 이커머스 콘텐츠, 디지털 광고 막 이런 그 B2C, B2B보다는 그런 데 많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뭐 IoT, 하드웨어, 뭐 자율주행차, 뭐 라이드 쉐어링 이런 쪽의 그 첨단 분야의 그런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좀 그 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재라고 이렇게 간단히 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뭐 지표도 좋고 뭐 그렇지만 그 경쟁국들도 빨리 성장하고 막 그렇고, 그리고 그 미래부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정책과 운영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 좀 전시행정, 톱다운, 관료적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 기술 스타트업이 많지 않고 또 투자 생태계의 고도화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뭐 좀 이렇게 아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엑싯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다시 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뭐 아주 없지는 않으나 뭐 그다지 많지 않고, 상장을 해도 그렇게 그 큰 성공을 그 거둔 스타트업들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미국하고 그 중국에 비해서 M&A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M&A 해서 좀 이렇게 사주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좀 안 되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보면 창업에 우호적이고 좀 모험을 감수를 하고 또 대기업이 스타트업한테 공정하게 이렇게 대해주느냐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직도 갈 길이 좀 그 멀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드는 생각이, 일단은 스타트업 창업 자체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보면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좋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가서 보면 진짜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모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그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베스트 인재들, 스탠포드나 버클리를 나온, 그리고 미국 전역에 하버드, MIT 이런 친구들이 다 가서 스타트업 쪽으로 가주니까, 인재가 들어가니까 좋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대학과 스타트업이 좀 가깝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트업 투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한국의 VC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기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들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멘토들, 멘토들이 그렇게 자기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공해 보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해 본 사람들이 잘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사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 스타트업을 도울 만한 그런 좀 스킬이 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했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벤처 생태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 말이 우리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의 VC들도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한국 스타트업에만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 업계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보면 전 동남아라든지 이런 글로벌 좋은 회사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VC들이 이런 실력이라든지 이게 글로벌 레벨로 가고 사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 VC들이 나가지를 않고 또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자체나 이런 것도 다 글로벌이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M&A 투자 협업이 활발해져야 된다, 투자 생태계가 좀 민간 주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을 성장 사다리 펀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벤처 캐피탈 생태계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 이 벤처 캐피탈 생태계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부 돈을 안 받고 벤처 캐피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정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정부의 어떤 면에서 간접적으로 규제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부에서 받기 위해서 뭐 이런 투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고 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망하더라도 내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라는 거고, 정부는 사실 지원 제도 뭐 이런 지원 과제를 만들고 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스타트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데 좀 힘을 써야 되는데,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돈 예산 투입해 가지고 도와주는 뭐 그거 하고 해외 데리고 가고 이런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보다 그렇게 좀 쉬운 것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사례 하나로 스타트업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크는가라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토스라는 이런 그 회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이 회사인데요. 제가 이게 대학교에 가서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면 이렇게 빨리 퍼진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배달의 민족보다도 좀 빨리 퍼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인데요. 보면은 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게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4단계로 이렇게 가서 가는데, 이게 스테이지 그 단계별 파이낸싱을 받는다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한 몇 억 정도를 투자받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를 씨앗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얘기가 되면은 시리즈 A, 여기에서는 이제 되니까 달리는 거니까 한 10억 이상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개인이 아니고 주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스케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리즈 B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매스 마켓으로 들어가면 시리즈 C, D 이런 식으로 가면서 몇백억씩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이란 게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누가 인수를 해주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식으로 이게 가는 게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 자체를 상품화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고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성장하는 거의 그런 그 문제인데, 이 회사는 풀려고 했던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바일 앱이 있고 막 그렇지만 액티브엑스가 있고 단돈 10,000원을 보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OTP를 해야 되고 뭐 공인증서 옮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토스를 쓰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쉽게 보낼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로 해서 제가 이 친구를 2년 반 전에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제가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은행이 하는 CMS라는 그 송금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우회해서 그걸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든 생각은 은행이 제휴해 줄 리가 없다. 무료로 송금을 해주면 돈을 어떻게 버나. 그리고 핀테크나 부동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벤처 특별법에 모태펀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러다 말겠지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았어요. 저를 만난 지. 그게 알토스 벤처스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이분이 그 한킴 대표님이 투자를 했어요. 이분이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다 투자를 한 분인데, 이분은 실리콘밸리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투자하셨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는 분명히 이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페이팔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 잘 몰라서. 근데 지금은 보면 분명히 이거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될 거고 저 친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몰라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그때 그 좋았던 게 핀테크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그 규제개혁 장관회의하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그 2015년 신년 업무보고인데 이건 저고 여기 이승건 대표가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벤처기업 대표로 해가지고 스타트업,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 덕분에 이게 좀 풀려가지고 그 바로 다음 달에 토스 서비스를 하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몇 개 지방은행하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이게 검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KTB 뭐 기업은행에서 50억의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더 잘 되니까 1년 있다가 265억을 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워낙 이게 쑥쑥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3월 몇 달 전에 550억 투자를 이 시리즈 B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팔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은 보면 이게 사실상 이 안이 인터넷 은행이에요. 이게 지금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은행처럼 보험도 있고 편의기능,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뭐 해서 하고, 마치 중국의 위챗처럼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까지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그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창업자가 이 뭔가 끈기와 능력, 도전 정신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그 친구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마중물이 되는 거는 저렇게 VC가 소신을 갖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핀테크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 회사는 사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전부 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지만 정부가 핀테크를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 또 은행들한테 그런 신호를 줘서 은행들이 제휴하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안 됐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그 아는 은행에 계신 분이 그 저한테 저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 담당이어서 새로 앱이 나왔는데 행장이 자기 보고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은행 직원들이 다 하면은 한 10,000명쯤 되는데 한 사람당 100번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할당을 해가지고 죽어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90만 원까지 갔는데 100만 원을 못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토스는 어떻게 해서 불과 2년 만에 800만 다운로드 받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이 자기들 같이 이 노땅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미세한 편리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밥 먹고 서로 이렇게 돈 나누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현금으로 안 하고 야 그냥 토스로 보내줄게 하고 그냥 눌러서 찍찍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돈을.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과감한 그런 투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공정하게 대해줘서 저렇게 문호를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정부 지원 자금이나 지원 과제는 오히려 성장에 저해가 돼요. 예, 돈을 쥐어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는 잘하는 회사들, 저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는 정부 과제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때려치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거에 방해가 되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서 아예 반납을 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이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내줘서 K뱅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K뱅크, 카카오뱅크를 해서 이 두 회사가 지금 1년 반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K뱅크가 나와서 2주 만에 이렇게 20만 명을 좀 모을 정도로 좀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도 800만을 모을 수 있을지는 더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은 게 2,500억 원인데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제도권에서 이렇게 확실히 밀어준 이런 거고 이런 창업가 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벤처 캐피탈한테 그런 단계별로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못지않은 이런 그 성장과 투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이 신선한 자극을 업계에 줄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창업자라고 보고요. 능력 있는 친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승건 대표가 서울대 나오고 그 치과 의사 하다가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친구. 예, 진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걸 투자한 그 알토스의 한김 대표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 천재 같다고 자기가 보기엔 진짜. 예. 근데 저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고 저런 애들이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데를 인류 벤처 캐피탈들이 실리콘밸리 VC 같은 데서 투자를 해주고 그걸 그 적절하게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대기업이 협업을 해주고 좋은 인재들이 가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그 적어본 건데 일단 대학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돌리는 원동력은 사실 스탠포드라는 대학인데 스탠포드 대학만큼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대학이 없거든요. 거기는 교수들부터가 워낙 스타트업 잘 알고 항상 자문해주고 교육 자체가 이렇게 문제 해결, 경험 위주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 제가 대학에도 많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무슨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지원을 받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업 교육을 한다든지 그걸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돈을 뭐 받아서 하기보다는 정말 그 대학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해서 대학이 펀드를 만들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 대학들도 스탠포드 같은 데의 자극을 많이 받아서 MIT 같은 데도 크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게 이상적인 생태계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팔로알토고 여기가 스탠포드거든요. 그러면 스탠포드에서 그 요 앞에 있는 유니버시티 에버뉴로 그 학생들, 인재들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 창업이 일어나서 스타트업이 여기 우글거리고
그럼 이게 샌드힐 로우드가 뭐냐면 여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저기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운전하고 오면은 5분,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다가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페이지 밀 로우드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휴렛패커드가 여기서 시작했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주 만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큰 미국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된데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서울대는 가보면 이런 뭐 고시촌이나 이렇게 있고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이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뭐 고려대나 연대나 가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상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그 만들 수 있을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정책 제도가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게 중기청 분들이나 미래부 분들 만나보면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제도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 아니면 해외에 있는 거 다 본따서 다 있는데 문제는 실리콘밸리는 제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로 돼서 알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거고 실패한 사람도 용인을 하고 그 좋은 실패를 하면 그런 사람을 재투자해주고 이런 문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후배를 도와주는 이런 그 문화 좋은 멘토들 이거는 시간이 되게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가장 느낀 것은 이거예요. 벤처 캐피탈이 더 좋아져야 스타트업이 같이 좋아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그런 혁신을 만드는 원동력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처럼 큰 기업이 되려면은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큰 적자를 감수하고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고 미래 산업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거품을 만들어야지 그런 그 세계를 이렇게 석권하는 우버 같은 회사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뒤에서 그걸 다 밀어주는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 실력 있는 벤처 캐피탈들인 건데 그 한국에서는 얘기를 그 창업자들이 하는 게 한 뭐 100억 정도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긁으면 200억까지는 되는데 한국에서 200억 이상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글로벌한 회사와 이제 싸우고 대기업과 싸우려면 아까 토스처럼 몇백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토스도 200억이 넘는 단계에서는 해외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페이팔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조금 더 볼륨이 커지고 더 잘하는데 이런 데들이 나와서 민간 주도로 좋은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해주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한국 그 벤처 캐피탈의 관행이 이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 모태펀드에서 뭐 해서 그런 건데 되게 펀드의 만기가 7년이라는 거예요. 4년, 3년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은 저게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펀드가 한 1, 2년 되면은 일단 바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다음에 바로 그 2, 3년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그 기업은 그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돈을 더 투자하면은 그 몇백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수천억짜리 회사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주고 그렇게 코스닥에 빨리 상장해 아니면 빨리 회사를 팔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VC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VC 생태계가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국의 VC들은 대개 다 모태펀드 그걸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요. 예. 그 얘기는 투자를 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모태펀드에서 또 펀드를 받을 때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과감한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고 모든 펀드에는 다 꼬리표가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펀드, 부산 펀드, 뭐 청년 창업 진흥 펀드 그 얘기는 그것만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혁신이 있으면 모든 곳에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부산에 있는 이런 30세 이하의 회사에만 투자해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채우기 위해서 대충 투자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되게 바람직한 이런 한국 VC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본 엔젤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창업자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 VC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키우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VC들은 대개 보면은 그냥 뭐 증권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계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VC는 여기 장병규 대표라는 분이 자기 검색 엔진 회사 첫눈을 10년 전에 네이버에 팔아서 400억을 이렇게 엑시트한 분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이 본 엔젤스라는 걸 만들었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는 창업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다 그냥 그 몇백억씩을 이렇게 벌어본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회사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한국계라서 그런긴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오셔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의 회사들, 이분은 웨스트포인트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원을 나와서 한국에 오셔서 지금 투자를 이게 처음에는 200억짜리, 그 다음에 600억짜리, 지금은 1100억짜리 이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스타트업에 다 투자를 했어요. 뭐 우아한 데들, 직방, 미미박스, 뭐. 그리고 이분이 잘하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외에 그 유명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한국 스타트업이 이렇게 훌륭하고,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페이팔 같은 것도 데려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글로벌 VC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책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은 정책이 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창조경제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유사 중복 지원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고성장 스타트업과 그냥 보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뭐 이런 창업을 구분하지 않고 좀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는 길들이 좀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관료보다는 아까 본 엔젤스처럼 정말 창업을 경험하고 창업계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타트업한테 일단 자금을 쥐어주고 보는 그런 창업 정책은 지향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다.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창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기 쉬운 쪽으로 창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거를 받는데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받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받는 법 책을 제가 샀는데, 여기 보면은 그 펀딩을 받는 5가지 소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그 크라우드 펀딩, 뭐 가족, 친구, 엑셀러레이터, 그런 다음에 엔젤, 벤처 캐피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는데, 사실 한국은 서점에 가보면 누구나 이렇게 투자받을 수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쓰는 법을 공부해요. 이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런 정보들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역할을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민간에서 채울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를 없애고 공정거래,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뭐 입이 아픈데 쉽지 않지만 계속 해야 되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B2B 소프트웨어 시장이 없어요, 거의. 외국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해서 몇천조 시장이라는 뭐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전부 다 뭐 삼성은 삼성 SDS, LG는 LG CNS, 뭐 SK는 SK CNC 이런 식으로 다 갖다 쓰고, 그걸 통해서 하청 주듯이 소프트웨어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핀테크라든지 이 라이드 쉐어링이라든지 요새 보면 우버라든지 세계적으로 1조 가치가 넘는 그런 그 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보면 중국의 그 디디 추싱이라는 그 우버 같은 회사가 지금 거의 한 40조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고,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뭐 고잭이라든지 뭐 그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큰 회사들이 다 핀테크 회사들이 다 이런데요. 규제가 나름대로 너그럽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쑥쑥 크는 건데, 우리는 이게 사고 날까봐 계속 이런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하면서 크려고 하면은 야 이건 하지 마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핀테크 송금업을 허용을 하는데 뭐 무슨 가이드라인을 뭐 줘가지고 그거 하면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서 이런 그 규제만 없애주면은 정말 좀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핀테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한테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이렇게 정부는 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어요. 딱 그렇게 정말 그냥 놔두면은 지금 되게 잘 되는 분위기인데 꼭 들어와 가지고 뭐 방해를 하니까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는 건 좋지만 작지만 좋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고래만 있지 않고 이런 생태계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스타트업들이 고용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많아요. 쑥쑥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ST 유니타스라든지 이런 회사가 뭐 정말 모르는 사이에 쑥쑥 커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저는 이런 젊은 아까 토스라든지 리디북스라든지 이런 ST 유니타스 이런 창업자들을 직접 뭐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정말 좋은 경영자적인 자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성공하게 해주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재벌들과 재벌 2, 3세 위주로 이렇게 된 업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제2의 보면 네이버 다음 그런 훌륭한 창업자군 다른 세대들이 지금의 창업자 제너레이션에서 사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바일 붐과 인공지능 그런 붐을 타고 보면 이런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사실 보면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동갑내기예요. 동년배.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 혁명이 일어날 때 같은 나이대에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보면 다음 이재용, 네이버 이해진 의장, 그리고 뭐 넥슨 김정주 다 동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들이 나왔을 때 인터넷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 건데, 지금 그 웨이브를 타서 지금 좋은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이 30대 중반의 친구들이 넥스트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금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런 큰 유니콘 그런 걸로 되면은 한국 경제계와 산업계를 새로이 이끌어 나가는 뉴 리더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창업 정책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벤처부를 확대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좀 신설한다라는 거고, 그 밖에는 뭐 많이 얘기들이 이렇게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라는 것은 그만큼 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중시해서 간다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 같은 걸 좀 잘해야 되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중소기업청이 힘이 세지면은 더 많이 오라가라 하고 더 많이 행사하고 더 귀찮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커지니까 더 많이 빚이 나는 걸 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좀 다 아시지만 유행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고 저 말 자체를 1, 2년 뒤엔 또 아무도 안 쓰게 될지도 모르고 저 말은 사실 우리나라나 좀 일본 정도나 쓰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 말이니까 저 말보다는 좀 본질에 집중해서 좀 가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책 공약집을 이렇게 보니까 뭐 대략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뭐 크게 뭐 제 생각이나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반복되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때 스타트업은 항상 뭔가 도와줘야 되는 작은 어린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정책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한 벤처 캐피탈 대표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기청은 항상 정부는 자기들 벤처 캐피털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그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돈을 들어서 지원하는 이거를 그게 아니고 독립해서 하나의 산업, 미국처럼 인더스트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실 해야지 그게 잘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득권 대기업보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편애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의 편익과 미래 산업 활성화에 이거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